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재테크 유튜버 저 주마, 저 공무원 그만둔 거 제 영상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럼 많은 분들이 공무원 연금 얼마나 받나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한 42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한 30 넘으니까 그때부터 저 나이 세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한 이 정도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42에 벌써 이제 국민연금 앞으로 안 내도 되죠? 이것도 상당히 이득인데, 제가 이제 61살 때부터 공무원을 수급하게 되는데 그 연금이 솔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최근에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심사실에서 이제 급여 심사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거 보이시죠?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고요. 저까지는 공무원연금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데, 이제 제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연금 보고 들어오셨던 후배 공무원들은 차라리 그냥 민간 기업 찾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퇴직했던 공무원의 실제 연금 보여드릴게요. 연금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있죠.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 공무원이죠. 해마다 주는 돈, 특별한 사회에 대한 공로가 있지 않아도 요즘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래가지고 기본 국민 권리로서 이렇게 연금을 지금 챙겨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상연금, 전혀 사회에 기여하고 없어도 주는 기초연금, 이걸 무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상연금, 이제 자기가 돈을 낸 만큼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직역연금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연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업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기업이기만 하니까 또 국민연금은 이제 내신 것들 이제 나중에 받는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기연금이 많죠. 기한 이시 보통 한 20년 나눠 받는다. 그럼 20년 동안 나눠 받고 더 이상 안 주죠. 그런 연금 여러 가지 종류 알아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15년 동안 유상연금, 기여금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 기여금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종신연금이죠. 죽을 때까지 나온 연금, 연금 일시금으로 6천만 원 받을래, 아니면 연금으로 매달 나오는 돈으로 한 달에 땡땡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6천만 원 이게 서로 비교가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일시금 받는다고 선택하셨던 퇴직 공무원 분들은 얼마나 급했으면 연금 일시금으로 받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왜냐하면 이제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매월 곱해 보면 기대 수명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1살인가,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한 5달 더 추가하면 되죠. 아마 여자분들 삶이 더 평탄하고 편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장난 같은 것도 많이 치고 사회생활 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한 5살은 더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1살까지 하면은 곱해보면 대충 평생 동안 받을 연금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노후가 절대 녹록지 않죠. 여러분, 이 뉴스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뉴스가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들 보통 나이대가 한 60에서부터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은퇴하시면 이런 삶이 펼쳐진다. 가난해지는 삶, 노인 빈곤율 OECD 1위.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은퇴한 사람까지는 그다지 없어가지고 2018년 기준 OECD 1위 노인 10명 중 7명은 노이 준비 전혀 안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중 최고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표로 한번 봐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표가 높은 것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OECD 주요 국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 한국 경우로 해석해 드릴게요. 18세에서 65세 사이에서는 이 표죠. 밝은색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가 10%밖에 안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66세 이상 퇴직한 연령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가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죠.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8세에서 65세 빈곤율이 한 10% 되고 66세 이상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얘네들도 연금 개혁한다고 계속 난리죠. 늙은 사람들이 받는 연금을 줄여가지고 좀 젊은 층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이렇게 나라들이 또 있고요. 노르웨이도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그런 편이고요. 그나마 우리나라하고 좀 비견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66세 이상 빈곤율이 한 20%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 20% 되는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걔네들보다 한 2배 이상 되니까요. 66세 이상 되면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퇴직 전에는 그나마 이제 거짓거리 냈었는데 66세 이상 되면 이제 바로 거지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그걸 정확히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니컬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노년이 된다는 건
퇴직을 한다는 건 그냥 죽으란 얘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이제 100세 시대 뉴스에서 퍼왔는데요. 호주 노인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노령연금하고 강제퇴직연금, 뭐 강제퇴직연금 이것은 뭐 개인연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더해가지고 노후에도 높은 소득을 유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분들 표정에서 느낌살이 없고 뭐 행복한 노년에 버티고 계시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폐지 줍든가 아니면 뭐 기초적인 연금으로 사시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원룸에서 혼자 그러게 고독하게 고독사 하시든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시드니 시내의 한 고급 유료 양로원에서 크리스마스 잔치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잔치도 열 정도로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행복한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노년에 하는 일들이 보통 크루즈 여행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크루즈가 우리나라가 독도 하루 뭐 이런 걸 크루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3개월, 많게는 1년 이렇게 가는 걸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죠. 한 1년 댕겨버리면 한 1억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반값 들어가죠. 그 안에 또 식사비, 새끼 식사 다 먹여주고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1억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본전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지중해 여행 크루즈로 다녀오기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잠깐 휴가 가지고 한 15일 이런 거 하는데 한 6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365일로 대충 곱해보면 얼마나 큰 돈이 나올지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유럽 노인분들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보통 크루즈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근데 한국 노인들 반면에 자살 또는 폐지 죽기 뭐 이거에 그리고 고독사 안타까운 미래가 많이 펼쳐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표에서 보셨다시피 66세 이상 빈곤율이 뭐 5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노인 자살 항목 한번 보시면 65세 이상의 사람이 65세 정확히 은퇴 시점에 맞춘 그런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0대가 54.6명. 좀 슬픈 소식으로 70대가 되면 80명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80세 이상은 127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그냥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을 한다. 굉장히 슬프지만 여러분들 미래다. 당장 제 구독자분들 미래입니다 여러분. 제 미래이기도 하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급격하게 증가.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삶이 너무나 빈곤하고 빈곤율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살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비참한 삶 좀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길 마련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신 분들은 종이 1일에도 10,000원 안 돼. 폐지 줍는 노인들의 매서운 겨울나기 뭐 다들 아시죠? 숙련된 전문직 그리고 의사 같은 분들은 이제 80 100 이럴 때까지 이제 노동할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벌이는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퇴직하시면 그분들의 뭐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 경험 이런 게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장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라고 미숙련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노인들은 이제 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폐지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지 1kg인가 그거 가져가도 한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을 이제 겹겹이 쌓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1층에가 이제 기초연금, 그야말로 기초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있죠. 이걸로 한 30만 원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계속 구입해 놓은 국민연금,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군인들은 군인연금 이런 걸로 이제 직영연금으로 위에 한 100만 원 챙겨 놓고, 그리고 이제 개인 수준으로 IRP,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플랜인가요? 개인 퇴직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세액 공제도 해주는 이걸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이 준비하는 연금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개인들이 준비하는 연금 이런 식으로 한 4계층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거 직영연금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공무원 연금 여기서 한 10원이라도 받으면 이제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은 남편이 공무원연금 10원 받아버리면 와이프도 기초연금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슬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거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치사한 법이 어디 있냐. 기초연금법에 보시면 제3조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 뭐 뻔하죠. 직역연금, 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뭐 남편이 수급권자다 그러면 그 배우자 와이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시사하죠 여러분. 배우자까지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남편은 공무원연금 받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배우자까지는 너무 심하다. 제 생각이 그렇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공무원연금 받았으면 국민연금 포기하고 그리고 기초연금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 사례로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피눈물 흘리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공무원들 이런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제 실제 케이스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5년 된 공무원 퇴직했고요. 해임 파면 아니고 의원 면직, 의원에 의해서 면직된 거라서 연금 소실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100% 나왔다. 해임 파면 이런 분들은 50%에서 100% 싹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100%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들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만돈 주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연금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생 제 채널 한 번도 안 보다가 갑자기 띡 들어와가지고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느라 지치거든요. 그 전에 영상들 한 번씩 보시든가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연금공단 이제 퇴직하니까 지금 42 정도에 퇴직했거든요. 급여 심사실에서 이렇게 급여를 책정해가지고 따끈따끈하죠 여러분. 2024년 1월에 왔으니까 제 주소로 이렇게 봉투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럼 이제 퇴직연금 증서라는 게 받는 연금 계산해가지고 증서를 하나 주고요. 원래는 여러분 공무원도 65세에 지급이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61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5년 뒤까지는 62세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은 65세 때 다 받는다. 원래 제 나이도 원래 65세 때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퇴직을 했기 때문에 61세로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이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명 김땡땡, 생년월일 1940세쯤 되니까 한 80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가려있어요.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그리고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은 좀 상황이 좀 안타깝게 됐다. 얼마 돈이 급하면 일시금으로 받겠습니까? 저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시금으로 6천만 원 받을래? 아니면 매달 얼마씩 땡땡만 원씩 받을래? 당연히 여러분 땡땡만 원씩 받아야죠. 얼마나 급하면 6천만 원으로 한꺼번에 돈도 아닌 거 이거 받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KB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3억 이 정도 이상은 챙겨주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퇴직하면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가급적 붙어 있으려고 그 지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참 약찼다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공무원 연금법 제43조 따라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위에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족이고요. 밑에 건 이거죠. 그러면 2023년 몇 월 며칠에 결정했다.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이제 보통 공무원 퇴직하면 여기 이사들로 많이 보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또 후보직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 길을 쓰는 겁니다. 승진 한번 해가지고 이런데 하위 기관으로 이제 가가지고 끝까지 이제 돈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막 승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이제 5급으로 퇴직 많이 하고 좀 잘 풀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급으로도 많이 퇴직하고 이제 재수대가리 없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급 퇴직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5급 퇴직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도 짜잘한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4급하고 5급으로 퇴직하려고 그 연백을 하는 거죠. 저는 올해 퇴직 한 40 몇 살쯤 됐습니다. 정년 퇴직자와 지금 현재 정년 퇴직자와 같은 61세 때 수령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저도 만근하고 정년 퇴직했으면 65세 때부터 연금 받는데 그나마 이건 개이득으로 들어간다. 그나마 이득보는 딱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 중에 젊은 분들 중에 지금 떠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정년 퇴직 65세 때까지 하는 게 이득일까? 조금이라도 연금 일찍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퇴직하세요. 지금 퇴직 1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 주거든요. 그러면 61세 때부터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장 퇴직하시고 여러분이 결정 못 내리고 갈팡질팡 할 때마다 이제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럴 때마다 연금 수급 시기는 62세 63세 점점 하다가 결국에는 65세 똑같이 된다. 퇴직급여 산정 세부 내용 한번 봅시다. 1기간, 2기간, 3기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 연금이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계속 개혁을 하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질이 형편없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1기간은 공무원 연금 개혁 전, 그리고 2009년도에 공무원 연금 한번 개혁했거든요. 그때 2기간이고 이게 3기간 시작이 2016년도에 한번 개혁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유시민 복지부 장관님인가요? 아마 그분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3기간, 4기간, 5기간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3기간밖에 없지만 공무원 개혁할수록 4기간 한 번 생기고 5기간 한 번 생기고 6기간, 10기간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국민연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또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여러분한테 또 아리송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기간 때 제가 대충 한 2007년도에 입사해가지고 공무원 개혁 1기 때가 2009년이거든요. 2009년 때까지 한 4년 4개월 근무했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은 2년은 저 군경력까지 합해두고 실제적으로는 여기 퇴직 수당 때가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2년 4개월 정도 근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근무했던
연금이 환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3기간 때 갈수록 줄어도 제 연금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기간 때는 6년 2009년부터 제2기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까지 6년 더하면 한 2015년 되겠네요. 그러죠? 그리고 3기간 시작은 2015년도부터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형편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기간 때 적용 보수가 평균 보수가 14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9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2기간 때는 뭐 거의 370 정도 됐지만 1기간 때 140만 원대 받았던 때가 연금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얼마나 공무원 연금 개혁할수록 형편이 없어지는지 후배 공무원들도 이거 보시고 좀 생각을 다시 한번 갖춰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1기간 보십시오. 산식이 2기간 3기간 다 틀리죠. 이제 4기간 5기간 개혁한다고 그지랄 했었죠.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건 여러분 손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5년에서 10년마다 계속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착역이 어디겠어요? 국민연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잘 해보시고 차라리 지금 퇴직해가지고 1기간, 2기간, 3기간 이렇게 확정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61세 때 차라리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공무원 10년, 남자분들은 군경력 한 2년 더 하니까 8년, 여자분들은 10년 금하고 이 정도 되면은 퇴직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 받으실 연금하고 한번 대충 한번 제거하고 비교해갖고 계산 한번 해보시고 61세 때 받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득인 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공무원 월급 한 달에 뭐 400, 300 이렇게 받느니 차라리 일반 기업 가가지고 일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이제 공무원 연금 저 수급증서 보셨죠? 수급증서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남은 20년 동안 국민연금 돈 낼 필요가 없다. 한 달에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낼 필요가 없다. 이건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퇴직연금은 매월 받는 돈이고요. 연금 매년 받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나오죠. 그리고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업들의 퇴직금 개념이에요. 제가 15년 군 경력까지 해가지고 17년 근무했는데 한 2,100만 원. 돈도 아니죠 여러분. 만약 일반 민간인들이 15년 17년 이렇게 근무했다 이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억대가량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퇴직수당은 한 번 딱 주는 거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2세 때부터, 그리고 이제 좀 후배분들은 65세 때부터 받을 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를 받냐, 1기간 동안 제가 쌓아놓은 연금액이 15만 원이고요 매월 받을. 그리고 2기간 동안에 한 40만 원 돈, 3기간 동안에 또 얼마 정도 돼가지고요. 다 합히면 한 달에 한 98만 7,770원, 100만 원이라 할게요 여러분. 100만 원 정도 되죠. 돈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고, 저는 61세 때부터 이제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할수록 팍팍 줄어드는 연금액, 최대한 공무원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이득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제가 61세 때부터 100만 원씩 받으면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81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100만 원 하면 한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81세 때까지 제가 살아있다고 치면, 그러면 2억 4천인데 아까 치면 저한테 일시금으로 6천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던 공무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뭐 빚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6천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연금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야말로 연금 아예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기초연금 앞으로 못 받죠. 일시금으로 받아도 기초연금 안 나옵니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거밖에 더 있는가요? 앞으로 돈이 전혀 안 나오는데 지금 급해가지고 일시금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빚 갚는 데 써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후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무원 연금 그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초연금 이런 게 전혀 안 나와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연금 급여 산정 안내문 이제 보시면 두 가지 나온다겠죠. 시금을 안 받기 때문에 연금으로 62세 때부터 이제 98만 7,770원이 나오고요. 여기 지급 개시는 62세 때 2042년 5월이고요. 입금 계좌는 제가 광주은행 쓰기 때문에 이걸로 나옵니다. 한 달에 98만 7,770원 100만 원. 그다음 퇴직수당 이제 퇴직금 개념으로 한 2천만 원 쏴주고, 제가 미납 기여금 이것도 끝까지 챙겨가더라고요. 육아휴직 쓰다가 아마 퇴직해가지고 미납 금액이 좀 있었나봐요. 그 끝까지 챙겨가죠. 그래가지고 실지급액은 2천만 원 정도 이미 입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아이고 15년 퇴직금이 2천만 원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이 팍 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기여율 대비 수익률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서울 PN 퍼블릭 뉴스, 뭐 아마 서울시정 송부하는 뉴스 같아요. 공무원연금은 여러분 일반 국민들보다 2배를 내요. 보험료 총액이 일반인들은 한 1억 가까이 낸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은 딱 2배 내죠. 기여금이 2배니까 1억 6,400 이 정도 냈다 치면은 첫 달 연금액이 77만 원이면 공무원연금은 2배인 154만 원이 돼야 되는데, 또 공무원연금은 154만 원이 안 돼요. 훨씬 일반 국민들보다 엄청나게 내고, 여러분 제가 9급 때 한 100만 원 정도 월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만 원이
기여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직장에서 이제 10만 원 내주고 그래갖고 한 20만 원 나가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 5만 원 뛰어가죠. 그리고 사업장에서 5만 원 내주고 2배씩 내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은. 그렇기 때문에 돈 낸 거에 비해서 첫 달 연금액 너무 적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여금 진짜 졸라 냅니다. 제가 나중에는 한 7급 달면은 한 350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350 나오면 그 중에 한 30만 원은 기여금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30만 원 내주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350 받으면 한 15만 원 정도 연금 나가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한 15만 원 내주고, 근데 공무원은 월급 받을 때에도 너무 빡세게 월급을 받는다. 월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350에서 기여금으로 30 원천 공제해버리면 320 남은 건데 이제 그것도 세금 내고 내면은 얼마 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작은 겁니다. 기여금 이렇게 졸라 내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개혁 한 3-4번 더 하면 국민연금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다. 수렴된다. 공무원들 좀 꿈에서 깨시기 바라겠고, 모든 연금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선배들이 이제 많이 챙겨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챙겨 먹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후손들은 아예 먹을 게 없어요.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우리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받을 수가 없죠. 나라에 재정이 있어야지 받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제가 뭐 먹고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영상 제가 있거든요. 공모 주식에 전재우선 태웠다. 그럼 여기에 이제 중반부터 제가 뭐 먹고 살지 가게 하나 차릴 거 나오는데요. 그거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공무원들 그만둬도 먹고 살 거는 많이 있다. 너무 절망에 빠지지는 마시고 힘내시라.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페이지 줍고 뭐 그러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은 면피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 카드 거래듣기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반도 최고의 주식 공모주 재테크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엔 재테크. 오늘 재테크 중에 연금 특히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얼마나 받나 시기 질투의 눈으로 많이 보고 계실 건데요. 공무원 연금 졸라 기여금 많이 내고 아주 조금 받는다. 그리고 계약할 때마다 국민연금보다 더 적게 받는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